설마 그게 가능할까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오히려 코로나19라는 것이 위기이긴 하지만 기회로 좀 다가왔고요.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이 코로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평으로 몰려오고 계시는데, 오기만 하면 올 때는 참 기분 좋은 몸으로 왔는데 돌아갈 때는 4시간, 5시간 교통체증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6번 국도가 만성적인 정체로 인해서 실제 저희 지역은 초고령화 지역인데 어르신들이 위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 전혀 생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 참에 이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또 중앙정부를 찾아다니면서 이 절박함을 간절히 또 호소했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검토 최종 설명회 때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또 설명을 드렸고요. 네. 아마 그때 12만 국민 모두가 성원을 해 주셔서 그런 성원 덕분에 아마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네요. 뿐만 아닙니다. 또 양평에서 여주를 통과하는 도로가 하나 있는데 2차로인데 이 4차로로 지금 확장이 되는 사업도 결정이 됐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어떤 노력을 기울이신 거죠? 실제 제2영동고속도로가 이제 새롭게 생기면서 교통량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국토부나 기재부가 반영을 많이 한 것 같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인근 지자체에 해당되는 여주시와 양평군이 MOU를 체결하고 또 국토부나 또 관계부서에 정말 여주시와 양평군 또 전 공직자들이 집중적으로 네. 설득하고 또 절박한 마음으로 매달린 덕분에 37번 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되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전진선 경기 양평군수는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정치적 쟁점화를 중단하고 사업 백지화를 철회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전 군수는 오늘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는 사업의 전면 중단을 철회하고 양평 국민이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양평 지역에 대한 연구와 지역 사정도 모르는 사람들이 국민의 이익도 헤아리지 못하면서 일으킨 논란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양평군에 IC가 설치되는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재개를 위해 양평 군민도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급하게 변경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인근 윤석열 대통령 처가 땅 특혜는 이번에도 우연입니까? 전부 백지화합니다. 이 정부에서 추진됐던 것은 이 정부 임기 내에는 김건희 여사님 땅이 거기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그것을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이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원인을 제거하겠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하십시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자 원희룡 장관이 내놓은 초강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평군은 말 그대로 멘붕입니다. 15년을 끌어오다 어렵게 예타 통과했는데 무슨 말이냐? 의혹이나 정치적 문제로 주민 의견은 무시되어도 되나? 왜 야당은 의혹을 키우고 왜 국토부는 더 적극적으로 납득할 만한 설명을 안 하나?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의 전면 중단을 철회하여 양평 군민이 계속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도권 끄트머리에서 2,600만 수도권 주민에게 식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각종 규제를 받으면서도 오직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내하며 희망 갖고 살아왔습니다. 결코 엄살이 아닙니다. 이 밖에서 물 맑고 공기 좋은 서울 인접 지역이라 하지만 거주민들에겐 온통 족쇄였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기업도 대학도 들어올 수 없는 곳, 낙후도지수 하위권,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이나 소아과, 분만실 없어도 그러려니 한 세월. 경기도 안 하고 싶다, 강원도 편입시켜달라 그 호소는 결코 엄살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개통하면 만성적 6번 국도정체 고통에서 벗어나고 서울까지 이동 시간 크게 줄면 인구수 늘고 지역 경제도 좋아지겠지. 이 바람이 어찌 지나친 욕심입니까? 또 혈세 문제도 있습니다. 아직 공사 시작 안 돼 손실 없다지만 15년 끌어온 사회적 비용과 6년간 사업 추진하면서 든 예산은 또 얼마? 거기다 백지화에 따른 매몰 비용 최소 10억입니다. 퇴근길에 양평 자주 갔습니다. 정말 경쟁력이 있는 곳입니다. 정부만 바보짓 안 하면 잘 개발되고 투자가 들어올 수 있는 멋진 곳입니다, 여러분. 양평의 책임 있는 변화를 함께 만들어갈 정부만 바보짓 안 하면 더 멋진 곳 될 수 있다던 그 말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당시 진심이 지금도 유효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무엇보다 양평 구민의 이익 증진과 의견이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또 국책 사업이 의혹 혹은 정부 내 한 의사 결정권자에 의해 파기되는 일에 동조할 수도 없고 양평만이 아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2025년 착공, 첫 삽 뜨기도 전에 신기루처럼 놓칠 수 없습니다. 12만여 대다수 양평 군민, 의혹이든 정쟁이든 관련도 책임도 없기 때문입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논란의 핵심은 갑작스러운 노선 변경 이유입니다. 양평 지역 내에 나들목이 생기려면 꼭 종점이 변경돼야만 했는지, 두물머리 일대 교통정체 해소 목적엔 맞는지 등 의혹이 난무합니다. 문정진 기자입니다. 양평 지역사회가 원했던 건 지역 내에 나들목이 설치되는 겁니다. 양서면이 종점인 기존 노선에는 나들목이 없어 양평 주민들은 꾸준히 신설을 요구해왔습니다.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가 타당성 조사를 위해 양평군에 의견을 요청했을 때도 군은 나들목 설치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양서면 종점을 그대로 둔 채 기존 노선의 일부 구간을 조정해 나들목을 신설하는 안을 최우선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종점을 강산면으로 옮긴 안은 경제성을 재분석해야 하고 사업비 증액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달았습니다. 반면 김성교 전 의원은 기존 노선은 나들목 설치가 곤란하고 바뀐 노선은 나들목 설치가 가능하다는 한국도로공사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결국 양평 지역 내에 나들목이 생기려면 종점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그 IC 노선은 이미 전임 군수 때도 주민들의 의견으로다가 강화 IC는 있어야 된다라고 다 의견 수렴했던 겁니다. 문제는 바뀐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근처라는 점. 정쟁이 거세지면서 사업이 무산되자 주민들은 분개했습니다. 주말 되면은 막 몇 터집니다, 여기 도로가. 그러면 그 수건 사업이었던 주민들이 이거 도로가 난달해서 좀 시원하게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겠다 싶었는데, 양평 주민들은 고속도로 정상화 추진을 위해 범군민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투쟁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OBS 뉴스 문정진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강상면 종점이 처음 등장한 시점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종점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평군이 2018년 2월에 작성한 2030 기본계획 자료를 보면 종점이 남양평 나들목 부근으로 나옵니다. 여주 양평에서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정병국 전 의원도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2018년도에 대우건설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강상면 종점을 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7년 1월 작성된 양평 지역 언론의 기사에도 예상 노선도가 현재 거론되는 두 가지 안과 유사하게 그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고속도로 게이트라 주장한 데 대해 굳이 이 문제를 게이트로 명명하고 싶다면 민주당 양평 군수 게이트로 이름을 붙이는 게 더 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의 추가 취재를 통해 정동균 전 양평 군수의 아내가 원안의 종점 인근 땅 250여 평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는 예비 타당성 조사 발표 4개월 전의 일이라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대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해온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을 유발할 뿐이라며 즉각 거부했습니다. 첫 소식 이어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인수위 1호 과제가 대통령 처가 특혜 몰아주기였습니까? 진상이 무엇인지, 누가 바꾸었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왜 바꾸었는지 밝혀야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땅에 인접하도록 종점을 변경하는 안은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민간업체를 통해 마련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용역회사가 변경 노선을 제안했다는 것은 사실 왜곡입니다. 정권이 바뀐 뒤에 노선이 바뀐 것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바꾸었다면 민간 용역사가 바꾸었고 여기에 대해서 노선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은 과업지시서에 2021년에 나온 거. 이걸 먼저 제기를 한 것은 민주당 양평군수가.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는 정쟁을 확대할 뿐이라며 상임위 논의로 가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선동하고 이러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이 정쟁을 걷어내고 지역 주민들의 뜻을 어떻게 받들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국토위 현안 질의와 더불어 대통령실 현안 보고도 받겠다며 오는 14일 운영위 소집을 요구했는데 국민의힘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겹쳐 신경전이 정점에 달할 전망입니다. OBS 뉴스 이어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최재관 여주 양평 지역 위원장, 여현정 최영보 양평 군의원 등은 오늘 오전 정부 과천청사를 찾아 원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원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2019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된 양서면 노선을 대통령 처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요즘 최대 현안 중 하나죠. 바로 서울 양평고속도로 논란인데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전진선 양평군수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양평군수 전진선입니다. 양평고속도로를 둘러싼 정치권의 정쟁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강상면 종점이 거론된 게 지역에선 언제쯤부터인가요? 강상면 종점안은 이제 제가 군수가 되고, 제가 7월 18일 날 첫 번째 국토부에서 우리 의견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걸 제출하고 다음에 1월 달에 2차 안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강상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3년 1월경에 강상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강상면 종점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다는 겁니다. 양평군은 이걸 언제쯤 알게 됐을까요? 그 땅에 대한 것도 이제 강상면이 안으로 해서 이제 고속도로가 온다고 얘기했을 때 이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안을 가지고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님 땅이 있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정치 쟁점화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강상면에 김건희 여사님 땅이 있었구나라고 알게 됐죠. 이번 사태 원인을 두고 민주당 탓, 국토부 장관 탓, 주민들과 소통 없던 양평군 탓 등이 거론됩니다. 종점 변경과 관련해 주민들과 소통 부족 문제는 왜 지적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양평 군민들은 예타안이 통과될 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양평군에 RC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양서안이 이제 좋다고 하고 예타안을 저희들이 반겼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리 양평군에는 RC가 없으니까 그동안에 우리 양평 군민 중에 강화 면민들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되면 강화에 RC가 있기를 굉장히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제가 담아서
그런 의견들은 또 전임 군수도 있을 때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제 강화면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제가 지난해 취임하고 7월 18일 날 의견 조회를 받았을 때 안을 3가지를 만들어서 제출한 거죠. 첫 번째는 강화면에 IC를 두고 예탄으로 가는 안, 두 번째는 강화면에 IC를 두고 강성면으로 가는 안, 이것을 저희들이 제출했는데 그것이 이제 국토부 안에서 이안이 받아들여가지고 강상 IC가 포함되는 강상면 안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만들어지는 과정에 저희가 이제 그 주민들 설명을 한다는 것이 아직 만들어진 안이 아니기 때문에 밝힐 수가 없어서 주민들하고는 소통이 사실은 덜 됐던 것인데 그런 소통이 결과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데 뭐 양평군이나 국토부나 뭐 이렇게 탓할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절차상으로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사업 재개일 텐데 이를 위한 해법은 어떻게 모색하고 계신지요? 혹시 2가지 안 모두를 가지고 타당성 재조사 이런 방법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제 정치권에서는 지금 논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처음에는 김건희 여사님의 땅이 뭐 2배, 3배 오른다라는 특혜 언론 의혹을 가지고 제기하다가 다음에는 이제 원안고수 안으로 갔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원안고수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양평군에 IC가 없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뭐 국정조사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다 정치 쟁점화 시키기 위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다른 우리 국민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자칫하면 또 국민들의 여론을 또 분열시키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양평군에서는 현재 강상면이 강화면에 IC가 포함된 강상면 양평 고속도로가 개통되기를 바라는 주민 여론조사가 아니라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명운동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양평 군민의 의견들을 국토부나 정치권에 전달을 함으로 해서 양평 군민들이 반드시 강화면에 있는 강화 IC가 포함되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진선 양평군수였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두고 여야는 오늘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원안인 양서면 종점 현장을 직접 방문해 여론전을 펼쳤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명할 것을 촉구하며 국정조사를 압박했습니다. 황다희 기자입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원안 종점인 양평군 양서면을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 사업 백지화의 책임을 민주당에게 돌렸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강화에 IC를 설치해달라는 의견도 분명했습니다. 양서면에 지금 종점부로 되는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강하게 지금 반발하시고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은 갈렸습니다. 저희 보고 그 도로를 이고 살려고 그러는 거는 너무 가혹하지 않냐? 의원님이 여기서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아니시잖아요. 다수의 의견이 있습니다. 양서면 주민들도.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반대 방침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민적 요구와 법 위반이라는 2가지 요소가 좀 결합이 돼야 국정조사에 양당이 합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조건이 지금 저는 성숙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모든 의혹과 의문의 출발점은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입니다. 국민 앞에 이런 의혹을 해명해야 합니다. 국정조사를 수용하고 대통령실의 입장을 듣겠다며 운영위도 소집했는데 여당의 불참으로 25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 개찰 일시가 3월 15일로 나옵니다.
즉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가 출범하고 나서입니다. 낙찰이 돼서 계약이 체결된 게 3월 29일, 즉 인수위 출범 이후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계속 거부할 경우 단독 추진도 불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정조사에 앞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원희룡 장관이 출석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어 여야의 뜨거운 공방이 예상됩니다. OBS 뉴스 황다현입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논란을 놓고 국토교통부가 경기도에 공개 간담회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백지화부터 철회하라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요. 정치권을 넘어 지자체로까지 격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경기도지사 앞으로 보낸 공문입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의혹 해소와 오해를 풀기 위한 공개 간담회를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오는 18일에서 21일 사이 경기도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열자며 각 기관 추천 전문가들로 구성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백지화 철회가 먼저라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애초 사업 목적에 부합하고 주민 수건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안으로 즉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강조했습니다. 지난 1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변경 노선안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백지화는 장관 해임 사유라고 비판했습니다. 장관의 말 한마디에 이 정도 국책 사업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히는 것은 국정의 난맥상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국토부는 의혹 확산으로 정상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졌고 경기도도 변경안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변경안의 타당성 재조사 가능성은 낮다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기재부 출신인 김 지사가 사업 추진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불쾌감도 드러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을 둘러싼 후폭풍이 정치권을 넘어 지자체로까지 번지며 격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